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소통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든데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게 힘들다. 자존감이 낮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거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이 자존감이란 뭐고 이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게 어린이에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럴 수 없는 건지 대표님이 생각하는 자존감의 의미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이가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주눅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적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제해 달라.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계속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아진다. 근데 자존감은요, 저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미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팅값이 고정된 상태로 얘들이 그러니까 학원도 사회죠. 학교도 사회고.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대부분의 주체자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알아야 돼. 그럼 내가 그 상태로,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또는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로 우리가 성인이 됐어. 그러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저도 자존감이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건부 자존감이었어요. 잘할 때는 조금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못할 때는 살짝 쭈구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못한다는 기준도 남들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높다 보니까 내 스스로 채찍질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자존감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연연해 할까? 이거예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란 단어에 연연해하고 왜 그거를 자꾸 화두로 삼을까? 저도 예전에 책을 좀 읽었어요. 그 자존감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마음에 대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 되게 위로는 돼. 근데 인생은 안 바뀌어. 그리고 내가 내 꼬라지가 어떻다는 걸 알아서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힘들어. 왜냐면 그 책에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은 뒤늦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 경험을 해서 약간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바닥인 자존감을 이렇게 놀리는 거는 솔직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지 못할 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존감을 떠나서 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cm가 자랐어. 작년보다 내가 못하던 거를 1cm를 잘해. 그러면 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거 알잖아요. 아, 내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아졌구나.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그 말 그냥 그 거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작년보다 아니면 저번 달보다 뭘 잘하게 됐을까? 그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돈하고 직결이 되면 더 좋겠죠. 왜 스코어니까 돈은 자본주의에서. 근데 돈하고 직결되기 전에도 우리는 작은 스코어들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영역별로 나만의 스코어를 올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완벽주의 성향이 많이 없어진 것도 저한테는 자존감이 올라간 어떤 계기예요. 음, 완벽함이라는 거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게 저한테 인생의 덫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살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 나와야 돼? 덫에서 나와야 돼. 근데 그 구호를 외치지만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했잖아. 그럼 저는 이게 스코어가 올라갈 일인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얘 갑자기 너무 늦잠 자는데 얘 옛날만큼 운동 빡세게 안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옛날보다 덜 열심히 사는 거지만 제가 생각해 놓은 기준에서는 저는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자신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나만의 스코어를 올리는 게 중요하지 도대체 왜 자꾸 자존감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 자체로 실패를 느끼고 그 또 실패를 느끼는 거야. 자존감이 낮은 건 사실 어느 정도 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 우리가 집중한다고 입으로 자존감을 높여야 돼. 넌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다시 한번 자존감이 낮다는 거를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두 번째 화살을 찌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너무 우리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화하면은 자존감이 그렇게까지 손상이 안 될 수 있는데 맞아. 집단적인 삶이 너무 중심이다 보니까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 그러면 내가 거기에 희생양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점인 거예요. 내가 음, 자존감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내가 관점을 바꾸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웃긴 게 그 해석이 하나 달라짐으로써 용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음, 근데 이 원리를 난 자존감이 약해서 뭐 어째 이런 이거 할 시간에 난 이게 더 낫다는 거야. 음, 음. 생각을 그러니까, 바꿔서 1cm 음. 성장하는 거.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 그 자기를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패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나를 그쵸? 실패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인간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럼 어느 순간 보면은 다 내가 편안하고 괜찮은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밑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지금 도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몰라. 그러다가 인간이 성장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쵸? 그 성장이 멈추면 어느 순간 갸우뚱하는 거야. 이상한데? 뭐지? 음. 그게 인간의 본능을 억눌렀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중산층 정신병이 오고 이게 사실은 제 얘기거든요.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더니 이거죠. 쓰레기차를 피하러 갔다가 똥차에 약간 제가 음, 공격당한 이런 느낌? 그래서 작은 이 자존감이 낮으면 사실은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불편한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보던 일을 하고 맞아.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걸 하고 불편한 상황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해야 되는 거거든. 왜? 얘는 실패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의도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음. 환경에 노출해서 실패에 무뎌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음, 실험해봐라는 말을 하는데 맞아요. 결혼하고 1년 동안도 난 그 실험해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아니 내가 무슨 연구원도 아니고 과학자도 뭘 아니고 내가 도대체 뭘 실험하라는 거지? 난 그 말이 정말 어,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이해 안 됐어요. 실험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어,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보석 같은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맞아요. 낮다는 걸 핑계로 대서 실험을 다 피하잖아요. 맞아. 실패의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라버리죠, 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영역별로 다 있어요. 뭐 어, 부부 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또 뭐 시부모의 관계, 뭐 관계는 너무 많잖아요. 고객과의 관계. 이게 사실은 다 나한테 실험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존감을 외칠 시간에 이 실험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내가 내 남편하고 관계가 계속 같은 문제로 싸워.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생각 들어요. 사람들이 서로서로 지루해지는 이유는 같은 문제를 계속 가져와서 그래요. 너무너무 음, 지루해. 근데 그게 음, 친구 사이, 가족 사이, 뭐 부부 사이, 뭐 자녀 사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유, 갑자기 같은 문제를 가져오고 같은 문제에 같은 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사람이 지루해요. 근데 음, 그거를 해결하려면 누구 하나가 똘끼를 발휘해야 돼. 그래야지만 다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와야지 새로운 대화라도 하면서 이 분위기라도 좀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늘 같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너무 권태기가 되는 거야. 친구끼리도 음, 권태기 있는 거 아세요? 전 겪었어요. 있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 만나기 싫은데 그런 저를 전 되게 자책했는데 그 뿌리를 보면 그 친구가 나한테 맨날 같은 문제를 가져와. 음, 예를 들어 20대 때는 제일 지겨운 게 같은 남자랑 그냥 헤어져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 남자의 문제를 마치 처음 얘기한다는 듯이 가져오는데 사실은 듣다 보면 이게 듣는 것도 지치고 말해주는 것도 지치고 이제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데 아니면 나를 잘라버려. 조언해주는 나를 어느 날 잘라버려. 그러다가 그 남자랑 헤어지면 다시 연락 와. 이 20대 때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요. 강하죠. 그게 저도 근데 되게 공감되네요. 왜냐면 이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도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또 가져와요. 지난번에 맞아요. 분명
해결을 해줬는데 음, 마치 나한테 처음 얘기하던 듯이 또 가져오면 되게 사실은 맞아요. 지치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관계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구 다른 게 하나는 그거를 어, 타파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어, 해봐야 돼. 음,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지저분한 걸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싸우지 말고 아줌마를 오게 해보는 거야. 그럼 아줌마를 음, 오게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나온다? 그 음, 아줌마가 있으면 난 앉아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이런 불편함이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집이 더러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네, 불편함에 대해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야, 그럼 네, 우리 그냥 그렇게 아줌마 쓰지 말고 청소기를 한번 들여놔 볼까? 그 청소기를 또 그치. 넣었어. 근데 청소기를 집에 데려왔더니 선 하나에도 애들이 걸리는 거야. 그럼 이제는 음, 집이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의 선을 음. 어떻게 없앨까를 새로운 얘기. 문제가 들어왔네. 옛날 그 낡은 맞아. 문제가 아니라. 근데 누구 하나는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집이 지저분하네, 네가 내 말을 안 듣네, 너는 막 이러면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음, 되고 틀리고 거기에 음, 집중하다 보면 자존감이고 음, 나발이고 그냥 1cm씩 자라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누가 집 지저분한 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는 애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 음, 야, 나도 그래가 아니라 야, 음.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말해줄까? 어, 어, 이러면은 내가 얘한테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나발이고 자신감이 일단 올라가잖아. 왜? 난 그걸 해결했거든. 이런 작은 성공 경험으로 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음, 자연스럽게 나의 자존감도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음, 근데 저는 제 경험상 저도 자존감이 엄청 낮은 애였고 굉장히 누군가에게 의존적이고 음, 의사결정 되게 못하고 귀이 음, 되게 얇고 많은 단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하게 된 건 해봤기 때문에요. 뭐든지. 음, 뭐 남들이 이제 제가 과외할 때 학원 연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고 난리나 막 난리였어요. 말리면서 야, 그러지 마라. 너 지금 과외 잘 되고 있는데 너 지금 얼마 버니? 500 벌어? 야, 그 정도면 됐지. 왜 욕심을 부려? 전 욕심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더 많은 애들이 나한테 오면 한꺼번에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학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 결론적으로 제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간 건 그 학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학원을 하고 처음부터 잘 됐냐? 아니지. 1년 동안 개고생을 했지. 음, 하지만 개고생을 하면서도 이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쥐어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1cm가 아니라 0.1cm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음, 보면은 성공 어떤 노하우들이 생기고 다른 학원장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알려줄 게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냥 자신감인지 자존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음, 조금 조금씩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음, 음, 음. 지금 저도 사실 이 실험한다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고, 뭔가 내가 예전과 상태가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이제 왜 그런가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게 규명할 수 있진 않았는데, 지금 대표님이랑 소통하다 저도 깨닫게 됐어요. 실험이라는 거가 사실 우리는 뭔가 비즈니스 상에서 큰 것만 사실은 생각하는데, 음, 삶에서 할 수 있는 실험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삶에서 할 수 있는 내 삶의 패턴을 바꿔본다거나, 사람이 10년, 20년 똑같은 패턴을 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음, 그거를 변화시켜 보고 그 안에서 되게 내가 두려웠어. 이렇게 혼자 34평 살다가 조그만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숨 막혀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그만 집에 왔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어. 진짜 작은 거에서 깨알같이 발견되는 행복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런 것 음, 같아요. 저도 이제 집을 두 개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40평, 하나는 음, 20평대. 음,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40평대에서 있다가 여기로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일단 가구 정리부터 해야 되잖아. 우리는 40평대 모든 가구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다 어, 버리고 다시 어, 세팅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음,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가정집 분위기였죠. TV 있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소파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거실인데 저희는 여기 소파가 없어요. 소파를 없앴어요. 거기 앉을 이유가 없더라고. 근데 예전 같으면 소파는 앉지 않지만 있어야 돼. 그렇지. 소파는 있어야지. 있어야 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 얇은 있잖아. 텔레비전과 소파와 약간 이게 그 두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조합을 그러니까 누군가 내 집에 왔을 때
좌우뚱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저는 소파에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TV도 저도요. 안 보는데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리클라이너. 난 그 리클라이너 기능을 사용하지도 않아. 근데 그냥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어, 그러니까 방향으로 선택을 해가면서 또 여기서 어, 얻어지는 저의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음, 관점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그 음, 안에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저의 음, 자신감과 자존감은 또 한 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하영 대표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복근은 누구나 있다. 다만 뱃살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고 복근은 누구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삶에서도 우리 진짜 중요한 코어가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이 거품들이 이 뱃살 같은 애들이 제거가 돼야지 그 진짜 중요한 본질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하는 이런 실험을 하면서 여기에서 진짜 사실은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맞아. 그 경험 되게 작은 경험인데 그걸 통해서 되게 얻어지는 성취감이 있어요. 맞아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그 똑같은 고민을 곱씹지 마시고 안 하던 걸 해보세요. 음, 평소에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해보고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삶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정해보고 그 안에서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틀리면서도 얻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왜 안 틀려야 돼?